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자 성경환입니다. 오마이TV 나 누구는 내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후보 스스로가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천 남동구 갑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후보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맹성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5분입니다. 예. 아, 소래포구가 지역구입니까? 예,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동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네네.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5분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질문이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거기다가 행정 경험이 아주 풍부하시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저는 30여 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에 이제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의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을 잘 살려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더. 네. 국토교통부 차관. 예. 청와대에도 계셨고. 예, 청와대. 아니, 강원도에서는 경제부지사도 예,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쉴 틈이 없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자랑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놔두질 않으니까. 예. 네. 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시면 예. 3선 의원이 되는데 대부분 3선 의원분들이 상임위원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희 그 공무원 경험, 그다음에 국회 경험을 살려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2경인 선거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장, 그리고 국가적인 과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장, 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통위원장 정도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지난 재선을 하는 동안에 그 위원회에서 다 일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고, 농해수위,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외통위원회에서는 근무해보질 못했습니다. 그 재선을 하는 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면 예를 들어 입법 사항 같은 거. 예, 제가 예결위 간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21년 22년. 그래서 그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께 작은 힘이나마 되어드릴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 대책위원장 우리 민주당의 그다음에 이제 부실 시공 아파트 안전 TF 단장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큰 이슈가 될 법도 한데요. 예, 그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국민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분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 그분들은 미래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피해자를 당연히 충분히 구제를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국회에서 할 일이죠. 예. 자,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중간 평가라고도 하고 야권에서는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듯이 무능하고 불통인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실거주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발표해 버렸어요. 국회하고 전혀 논의 없이. 그리고 금융 투자 종합 세금을 물리는 것도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그 논의 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밀어붙이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검찰을 동원해서 또 압박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행태 같은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예. 준비해 오신 PPT를 활용해서 맹성규 후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전세 사기, 순살 아파트와 같은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제도를 보완을 한다면 그 보완된 제도 하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회를 지향을 하는데요. 개인이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삶의 짐은 사회가 더불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지향을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를 지향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이 돼서 느꼈던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공직생활 30년 하는 동안의 경험이 결국 조그마한 작은 비행기를 타고 국민들 곁에 한 번도 내려보지 못하고 공직을 그만뒀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보니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8년에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월 마지막 토요일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현장 민원실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 처리 결과를 말씀드린 그런 것을 계속 소통을 해와서 국민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계신데 중학교,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들어갈 특수 학급이 없어요, 지역에.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친구가 지역에 있는 특수 학급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몇 안 되는 민생 전문가라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에서 30년의 경험과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6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민생 문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했습니다. 여당 간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그리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을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정말 황당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나서 작년 5월 말에 여야는 합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빨리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출 위주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보완하기로 했었는데 6개월 지나서 그 이제 피해자 단체와 협의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대출 위주의 피해 구제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선구제 먼저 구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후에 공공기관에서 구상을 하는 그런 선구제 후 구상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국토위에는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도 처리가 안 돼서 직회부 해놓은 이제 직회부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요 문제는 그 21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의 중심은 결국 피해자들 전혀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힘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맡아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순살 아파트, 속칭 얘기하는 철근을 빼먹거나 철근이 없는, 철근이 부족한 그런 이제 순살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부실시공안전대책 TF 단장을 맡아서 그 피해자분들과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검단 지역에 13블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곳. 그것은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LH하고 피해자 협의하고 건설사가 합의체를 만들어내서 그 합의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블록이라고 철근이 이제 빠진 벽면 철근이 빠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실 아파트와 같은 문제도 만일 우리 사회에 예측 가능성이 높다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실 아파트 문제도 피해자분들은 전혀 본인들 잘못하고는 관계없이 전혀 규칙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으신 거거든요. 최장 5년 동안 본인들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인생의 어떤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내지는 구제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가는 문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제 지역에는 크게 현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평화도시로서 남북 관계가 교류가 활성화되면 평화도시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도 있고 인천항도 있어서 발전 잠재력은 가장 큰데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특히 서울로 가는 교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지역의 공약으로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운 게 제2경인선 철도의 대표적 공약을 내세웠고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민자 적격성 그 민자 적격성의 금년 11월에 결론이 나면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소래 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소래 생태습지공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생태습지공원인데 이 소래 생태습지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해서 순천만 공원처럼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시는 명소로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적인 현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 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을 국가가 지금 책임져주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회. 그리고 이제 병들어서 아파질 때,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가장 힘든 문제가 정서적인 고립감과 이제 병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퇴자 도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호스피스 병동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건데, 미중 간의 대립,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남북 간 소통의 활성화, 교류 확대를 통해 교착 상태를 돌파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홍보를 아주 잘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 이 본선에 나가기 전에 경선이 있더라고요. 진보당 후보하고. 예. 진보당과 이제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제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의 결집을 통해서 본선의 경쟁력을 좀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합니까, 경선이? 이제 경선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본선에서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진영의 세력까지도 다 규합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점에서 그렇군요. 근데 오늘 또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오후에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지역구를 방문한다면서요? 예, 인천을 방문하셔서요. 네. 이제 저희 지역구에 가장 큰 시장이 있습니다. 모래내 시장하고 9월 시장이 있는데요. 네네. 아마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지역 현안도 그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 경험이 국회의원도 재선하셨지만 행정 경험이 지역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국회에 와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게 국회는 문제 제기는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거를 풀어가는 어떤 절차나 방법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 지역의 현안이었던 제2경인선 같은 것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도 국회의원은 이 삼권 분립이 보장된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이제 그 계층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저를 많이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공무원 다 선거해드릴 텐데. 아니요. 인천구청, 인천시청, 국토부 제 앞에서 과장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여러 번 걸려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혼낸 적이 있더니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쟤는 아직 그 국회의원이 국토부 차관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합니다. 혼내더라도 잘 설득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론이 이 나쁜 여론이 또 형성되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행정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아는데 그게 마치 뭐 될 것처럼 아니면은 안 되는 걸 이제 그래서 이제 저와 초창기에는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견제도 잘할 수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요. 틀림없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생활 해보다 보면 공무원이 뭘 과장하는지 뭘 축소하는지 잘 알 수 있죠. 할아버지 앞에서 감히 지금 요새는 그렇지 않으니까 잘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 공무원들 신경 안 것을 이게 자제하는 지역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견제는 하셔야죠. 지역 현안 아까 이제 PPT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면요. 제2경인선 그러니까 이제 인천은 잠재력이 굉장히 큰 도시고 주민등록상에 300만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40년 만에 부산 이후에 이제 300만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을 포함해서 인천 전역이 교통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저 지역의 대표적인 제2경인선은 계획대로 되면 지금은
경인선을 타기 위해서 30분을 동암이나 송내역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2경인선이 되면 30분 만에 구로나 신도림에 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획기적인 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오랜 국토부 생활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결에서는 최고의 후보다. 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인천이 이제 굉장히 지난 총선에서 13대 그러니까 13군데 11대 2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지던데. 예, 그래도 이제 저희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면 뭐 돈봉투 그다음에 이제 그 공천 후유증 네네네. 뭐 이런 게 있어서요.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후보가 마음에 들면 찍어주겠죠.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자, 지금까지 오마이TV가 기획한 22대 총선 프로젝트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야기. 나 누구?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 남동구 갑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